현대차의 플래그십 준대형 세단입니다.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출시 임박! 불과 며칠 전이었죠. 비공개로 진행됐던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디자인 프리뷰 현장에 사실은 저 차박사용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사진 영상이 완전 촬영이 불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 실물을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거의 완전 공개 수준으로 신형 그랜저가 공개가 됐고 발빠르게 사진을 입수해서 찾아왔습니다. 실물 모습도 얼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일단 사진으로라도 보면서 제가 실제로 봤을 때 그 실물 후기들 좀 상세하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빠밤! 이게 바로 신형 그랜저의 전면부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그랜저야?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일단 전면부에 눈을 확 사로잡는 가운데 그릴부가 굉장히 커졌고요. 모양도 아주 독특합니다. 이게 마름모꼴로 이렇게 크롬 부분이 이어져 있어서 한간에서는 그랜저가 아니라 마름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마름모꼴의 디자인 형상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이게 히든 라이팅 램프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소나타에서도 보면 이 크롬부 장식에서 불이 들어왔죠. 램프가 점등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릴처럼 보이다가 램프가 들어오면 이제 실제 램프로 활용이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또 하단부의 이 범퍼 부분 쪽에 아래 형상의 그물망처럼 나와 있는 이 부분이나 이 좌우 양옆에 프론트 에어덕트 부분에 보시면 이건 방광 크롬 소재인데요. 실물로 보면 아주 반짝거리는 소재입니다. 전면부가 너무 많이 달라졌는데 크롬 그릴부터 눈에 들어오고 아래에도 눈이 들어오고 좌우 에어덕트도 눈이 들어오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화려해진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어디다가 먼저 둬야 될지 모르겠는. 측면부도 보시면요, 일단 길이가 전 세대보다 늘어났어요. 60mm 늘어났고요. 휠베이스도 40mm가 증대가 됐습니다. 휠베이스가 늘어난 만큼 2열의 공간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실제로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수치를 한번 살펴봤더니요, 2열의 레그룸 공간, 기존 그랜저는 1035mm였습니다. 여기에서 이번 신형 그랜저는 33mm가 증가가 됐어요. 1068mm의 2열 레그룸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그만큼 2열이 좀 여유로워졌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차를 타봤을 때도 2열의 레그룸 공간이 굉장히 충분했거든요. K7 프리미어와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넓었습니다. 실제로 K7 프리미어는 1045mm의 레그룸을 가지고 있는데 이 K7 프리미어보다도 23mm가 늘어난 수준의 레그룸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난 2열 공간이 외관에도 반영이 돼서요, C필러 부분이 뒤쪽으로 좀 더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넓어진 듯한, 제가 실물로 봤을 때 측면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휠 부분이었어요. 휠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었거든요. 두꺼운 스포크와 얇은 스포크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형상이었는데요. 후면 부분도 역시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저는 전면부나 측면부에 비해서는 이 후면부가 가장 이전 세대의 아이덴티티를 어느 정도 살려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아랫부분에 머플러는요, 듀얼로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보면 역시 그 디자인용입니다. 말 그대로 짝퉁이란 얘긴데요. 실제 머플러는 안쪽에 하나만 있어요. 근데 바깥에 아예 듀얼로 머플러를 빼놨습니다. 외관도 정말 싹 바뀌었다 싶은데 실내의 변화도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처음에 딱 문을 열었을 때는요, 약간 소나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소나타도 워낙 실내가 많이 바뀌어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왔었기 때문에 일단 이 스티어링 부분이 완전히 변경이 됐습니다. 보시면 약간 이렇게 D컷 형상의 느낌들도 안쪽에 들어가 있으면서 경운기 부분이 도톰한 게 약간 수입차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대시보드에서는 일렬로 쭉 뻗은 이 에어벤트가 눈에 들어옵니다. 실내가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어느 정도 주는 것 같죠. 이 에어벤트 아랫부분에는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앰비언트 라이트의 두께가 꽤나 두꺼웠어요. 도톰한 느낌이어서 불빛이 눈에 확 들어와서 고급감을 또 더해주는데 한 몫을 했습니다. 대시보드의 디스플레이는 12.3인치가 들어가는데요. 이전에부터 있었던 이 고래 형상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데 이게 좀 더 커진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 시트의 형상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워크인 기능은 이렇게 들어가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센터 패시아 하부 쪽도 크게 바뀌었는데요. 버튼식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기어의 하부 쪽이 완전히 공간이 생겼죠. 지금 구멍이 뚫린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깨알 같은 수납 공간이 조금 더 생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의 외장 색상은 이렇게 8종으로 나옵니다. 이 색상 관련해서 아마 고민을 지금부터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자면 저는 화이트 계열의 색상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이 그랜저 하면 사실은 검은색이 진리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나 준대형 세단이기도 한 만큼 좀 중후한 느낌의 검정색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실물로 제가 디자인 프리뷰 현장에서 봤을 때 한 대가 이 글로잉 실버라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된 색상이었고요. 다른 한 색상이 미드나잇 블랙, 일반 검정색이었거든요. 이 글로잉 실버, 그러니까 화이트 계열의 색상이 훨씬 더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건 현장에 있는 많은 기자들도 좀 공감한 내용이기도 했어요. 이번 신형 그랜저의 그릴부가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까요. 이 차체가 검은색이 돼버리면 이 그릴부에 차량의 검은 색상이 좀 묻힙니다. 차가 상대적으로 오히려 작아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글로잉 실버 색상은 이번에 들어간 색상이기도 하고 그냥 화이트도 아닌 것이 펄감이 또 느껴지면서 아주 고급스럽고 독특한 색상이었거든요. 물론 관리하기도 또 화이트 계열이 좀 쉽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신형 그랜저의 디자인만큼은 화이트 계열에서 좀 더 빛이 난다. 내장 색상은 총 5종이 나와 있는데요. 역시나 좀 제가 보통은 이렇게 뭔가 확신을 드리면서 추천을 잘 드리진 않는데, 이 카멜과 라이트 베이지의 조화가 이루어진 이 내장 색상을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함정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고급감 측면에서는 그동안 봐왔던 현대차의 모든 신차 라인업 중에서 아히 가장 최고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블랙 색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조금 특색 있는 부분이 덜 살아나서 아쉬운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엔진 라인업은요, 일단 기존의 2.4 가솔린 라인업 대신에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여기에 아마 3.0 아니면 3.3 가솔린 라인업도 옵션으로 들어갈 텐데 아마도 3.3 가솔린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그랜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이죠. 플래그십인 만큼 아무래도 좀 고급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제네시스에 적용된 엔진을 가져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아마 3.3 가솔린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디젤 라인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형 소나타가 올해 출시될 때도 이 디젤 라인업이 사실상 빠진 상태로 출시가 됐었는데요. 이번 신형 그랜저 출시 때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요. 이 디젤 라인업이 삭제가 되고 하는 거는 사실상 요새 좀 친환경차로 가는 이런 추세에 맞는 흐름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 디젤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도 계속 잔존 가치가 하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아예 라인업에서 디젤을 빼고 출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LPG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LPG 차량 같은 경우는 도넛형 탱크가 적용된 차량으로 나올 것이고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동시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약간 조금 더 기다리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신형 소나타 때도 그랬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엔진 자체를 최적화시키는데 시기가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브랜드사 입장에서는 마케팅 측면에서도 이 내연기관 차량과 하이브리드 차량을 동시에 내놓게 되면 일종의 간섭 효과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순차적으로 차량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내외관 디자인과 또 엔진 라인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개인적으로 실물을 쫙 봤을 때는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전면부가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이게 좀 과하다라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그랜저의 중후미 같은 것들이 많이 삭제가 돼서 너무 젊어진 듯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차량이 스포티해진 건 좋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랜저의 아이덴티티가 확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약간 받아들이시기에 좀 과하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도 없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크롬 부분 있죠. 크롬 그릴이 소재가 플라스틱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듯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릴이 굉장히 큰데 소재감은 좀
아쉬웠던 거죠. 특히나 이게 플라스틱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차량을 한번 구매를 하면 거의 뭐 10년 가까이 몰 생각을 사실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플라스틱의 백화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좀 커 보였거든요. 이 그릴이 전면부에 있으면 뭐 비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정면에서 맞게 될 텐데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정말 관리가 잘 될까라는 우려가 약간 들기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도어 트림 부분도 좀 아쉬웠는데요. 도어 부분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보통은 이 대시보드에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트림까지 이어져서 차량의 실내를 더욱더 넓어 보이고 고급스럽게 만드는 추세가 많은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도어 트림에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되지 않아서 고급스러울라다가 약간 만 느낌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자, 신형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어떻게 나올까 정말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실물은 좀 더 다른 느낌이긴 해요. 확실히 사진이 표현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이 실물은 담고 있거든요. 신차 발표회가 19일, 이달 19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찾아가서 저도 빠르게 이 실물 리뷰를 전해드릴 텐데요. 까먹지 말고 구독 버튼 지금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럼 곧 또 관련한 소식으로 올게요. 안녕!